자, 교재 한번 봐보세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요. 150페이지인데 거기 챕터 5에서 대리제도 나오죠. 그죠? 자, 박스 1번 대리 서론 해가지고 본인, 대리인, 대리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아셨죠? 그리고 어때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예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그러면 이건 주로 위임장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대리인이 이거 들고 가서 상대방과 뭐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한다고 그랬죠? 대리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대리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법률행위겠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1번 대리제도 대리개념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비교 사자 나오죠. 그죠?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의사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양가로 이번에 수권행위라는 용어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이번에 방식 보면 아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한다고? 부동산 거래할 때는 거의 100%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랬죠. 그죠? 3번에 보면 임의대리는 그죠? 임의대리 그럼 누구 생각한다? 변호사.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나 법정대리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친권자.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2번에 보면 대리권 그죠? 양가로 1번에 대리권의 범위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임의대리는 어떻게 해요? 수권행위에서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고 법정대리는 법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할 때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 그게 118조에 나와 있다고 해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셨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이번에 대리권 제한 나오는데 먼저 이거 봤죠? 뭐예요? 공동대리 각자들이 원칙이다. 수동대리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라고요? 금지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본인을 위하여 자기야 법률행위를 하거나 거기 슬러시 한번 끊으세요.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슬러시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기계약이죠.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쌍방대리죠? 금지시켜 놨다고. 그죠? 단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중에 예외에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채무이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보지 마시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생각하시라고요? 예의적으로 등기인정 대리 생각, 등기인정 대리. 누구? 법무사. 그래서 우리 민법 계약 단계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죠? 그러나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먼저 알아두세요. 법무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왜 먼저 여러분이 딱 뼈대를 세워야 되냐면 등기법 할 때 헷갈려 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뭐예요? 계약할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되지만 등기 신청할 때는 어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인정되고 가장 등기 신청할 때 일반적 형태가 이거잖아요. 법무사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 쌍방대리 딱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대리권 소멸 나오잖아요. 대리권 소멸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볼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107조 해가지고 대리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성년후견 개시란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거 용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제한 능력 있죠. 제한 능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미성년이 있고 한정치산, 금치산. 한정치산, 금치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정치산이 뭐냐면 반쯤 맛이 간 놈. 그 다음에 금치산은 뭐냐면 완전히 맛이 간 놈 이거예요. 한정치산, 금치산. 근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정치산자가 한정후견 개시, 금치산자가 성년후견 개시. 여기 나오죠, 그죠? 성년후견 개시. 그러니까 금치산 말하는 거예요. 금치산인데 현실에서는 이 한정치산, 금치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이것은 가족이 신청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한정치산, 금치산 올라가 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통장 개설도 못해요. 사회생활 완전히 못한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무리 반쯤 맛이 갔거나 완전히 맛이 갔어도 가족이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없어요.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제가 딱 한번 기사로 한번 본 게 실제로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80대 노모가 재산이 많은데 자식한테는 조금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려고 그랬어. 기부하려고 그랬더니 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자식이 그 기부하는 게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님을 한정치산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거 있어요. 그 신문기사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판사가 99%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그런 예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한정치산, 금치산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성년후견 게시 그 아래다가 금치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금치산. 그리고 용어 한 번만 보고 끝난다. 안 본다. 자, 그런데 맨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무대리만의 특이한 소멸사유 나오죠. 그죠? 이무대리가 뭐라고요? 변호사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옆에가 뭐가 나오냐면 숙권행위 철회 나오죠. 그죠? 숙권행위 철회. 숙권행위가 대리권 수여한 건데 다시 철회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변호사 보고 파이어 이러잖아요. 파이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숙권행위 철회예요. 숙권행위 철회인데 변호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법정 대리 그럼 누구예요? 친권자 엄마잖아요. 10살 먹은 애기가 엄마한테 파이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이번에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라고 나오죠. 숙권행위 철회 그렇게 보는 거죠. 넘기세요. 자, 3번에 대리행위 나오죠. 그죠? 현명주의란 말 나오죠? 현명 이게 뭐예요? 본인 이름 적는 거예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봐보세요. 자, 계약서에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고 대리인란에 이제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대리란 말이에요. 대리. 그럼 누가 책임져요? 본인 책임지는 거 본인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은 이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계약서에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매도인이 을로 돼 있다고. 을로 돼 있어요. 근데 분쟁이 안 생겼다. 분쟁이 안 생겼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을하고 갑이 의사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인지 아니면 대리인지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가면 되죠. 분쟁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례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분쟁이 생겼다는 소리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볼게요. 자, 을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가 계약 당사자 아니다. 나는 대리인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 없다. 그런데 병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하고 계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왔죠. 그죠? 법정 왔는데 증거로 제출된 게 계약서예요. 근데 계약서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매도인 을, 매수인 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판사는 누구와 계약했다고 판결을 내려주겠어요? 당연히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하지 않아 버리면 그죠? 을이 계약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때
증거로 제출되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계약서가 제출될 뿐만 아니라 증거로 또 뭐가 제출됐냐면 위임장이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가부 대리인을 이렇게 위임장이 증거로 제출됐고 이게 병에게 보여줬다는 게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증거로 입증이 됐어요. 그럼 판사는 이 경우 뭐라고 판결 내리겠어요? 이건 대리로 법률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 내리지 않겠어요? 증거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죠? 즉, 위임장이 제시돼서 병도 대리 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그냥 대리예요, 대리. 설령 계약서가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 내용대로 의리 계약 당사자가 되지만 위임장 등으로 입증이 돼버렸죠. 대리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가 적어졌어도 판사는 대리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라? 본인 책임져라. 그 말이죠. 그냥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다는 건데 법조항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양거를 봐 현명주의 그래가지고 114조 나오죠. 그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그랬죠. 이게 계약서의 매도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효력이 생겨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그 뜻이죠. 그죠? 근데 1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나오죠. 그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죠? 그 의사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돼버린다고요. 아셨죠? 다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설령 계약서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등으로 대리 행위라는 게 입증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봐주는 거예요? 대리 행위로 봐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라 이번에 대리 행위 하자 나오죠.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리 행위 하자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왜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그죠? 지부지죠, 그죠?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유권 대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교재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유권 대리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라고 나오죠. 복대리.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옵니까? 복대리? 네, 다행입니다. 나와서. 자, 복대리가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대리는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되고 나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복대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강의할 때 예전에 우리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대리 이것을 정말로 복대지라고 읽었대요. 복대지. 왜 복대지가 나왔지? 그랬다고 그러시던데 복대리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생소한데 이건 그냥 대리인이 또 대리인 선임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대리 그러는 거. 복대리 그러는데 여러분 이 대리가 여러분이 왜 어렵냐면 지금 갑하고 을관계 두 사람만으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을 병 해가지고 한 사람 더 나오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복대리는 또 어떻게 돼? 갑을 병 전까지 나와버려요. 전까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건데 여러분 이 복대리는 제가 정리해 드린 두 가지 케이스로 공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틀릴 일이 없어요. 틀릴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복대리 나오기만 해라. 맞춰버리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마음을 일단 그렇게 먹어야 돼요. 복대리 겁난 게 아니에요. 나오기만 해라. 맞춰버리게.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갑, 임의대리를 제가 임대 이렇게 적을게요. 임대, 임의대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복대리.
복대를 제가 복대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복대. 그리고 상대방 정 이렇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갑의 법정 대리죠. 그죠? 법대 이렇게. 그리고 또 대리음. 복대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 정 그랬잖아요. 정 그랬는데 여러분 이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변호사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법정 대리 그럼 누구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친권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그죠?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복대리. 이 복대리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복임권. 그리고 복대리 선임행위를 복임행위 그래요. 대리행위, 복임행위 뭐 이런 식으로 복임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즉 변호사 이무대리인에게 복임권이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갑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여기 갑인데 을 변호사가 이번에 옷 벗은 부장판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임료를 많이 줬어요. 많이 주고 선임했더니 을이 다른 연수원 이제 갓 졸업한 새끼 변호사 있죠. 그죠? 그 갓 졸업한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버리고 자기는 맨날 놀러 다녀버려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호사 이무대리죠?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을이 대리 행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다고요.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거기를 가지 못하겠죠. 못해서 여러분한테 삐리리 전화했어요.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 나를 도와서 일을 잘 아는 이 변호사 병이 있는데 이번 건에 한해서만이에요. 계속이 아니라 이번 건에 한해서만 병을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 몸조리 그렇게 하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승낙한 경우죠. 그죠? 승낙을 했거나. 자,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화했는데 또 전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득불병에게 전화해서 빨리 너가 가라 이래야 되겠죠. 그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복임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승부, 그래요. 승부 경우. 네. 그래서 이무대리 그럼 변호사죠?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느냐?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언제는 있는 거예요? 승부. 승이 뭐예요? 본인의 승낙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험장 가면 환청이 들린대요. 승부 이러고.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번에는 법정대리 있잖아. 법정대리. 법정대리 그럼 누구 생각을 버렸어요? 친권자. 자 친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버리면 엄마가 사법시험 공부해서 변호사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친권자 을이 엄마가 이제 대리행위 하러 가요. 복대리 선임하지 않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복대리 선임하기 위해서 갑의 승낙을 받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요? 10살 먹은 애잖아요. 얘한테 뭔 승낙을 받아요? 승낙받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승낙받지 않아도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데 왜 두 개를 나누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책임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책임 때문에.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책임 때문에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은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본다? 이무대리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다만 언제? 승부 경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 그럼 누구? 친권자죠. 친권자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죠. 그죠?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본인의 승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책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그럼 보세요. 복대리는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죠. 그죠? 복대리는 다 직업이 변호사죠. 이무대리예요, 법정대리? 예? 변호사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이무대리죠. 그죠? 복대리는 다 이무대리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복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랬을 때 봐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다. OX. X예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다 뭐예요? 이무대리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병이 가가지고 계약서 쓸 때 누구 부동산 팔러 갔어요? 갑부동산 팔러 갔죠. 그럼 계약서 쓸 때 갑의 대리인 병 이렇게 적어요? 아니면 을의 대리인 병 이렇게 적어요? 갑의 대리인 병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부동산 팔러 갔으니까. 즉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럼 본인의 대리인. 자, 또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X.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선임은 누가 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 본인은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선임은 누가 있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그러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중에 끊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할 거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은 이야기만 들어봤고, 이야기 들어보고 수업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싹 잊어먹으면 된다고 했죠. 그냥?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봤다. 아셨죠? 복대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뭐 틀릴 일이 없죠. 와, 복대리 나오기만 해라 맞춰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권에 종속이 됩니다. 종속돼요. 그래서 어쩌냐면 이번 건에 하나에서만 보낸다고 그랬죠. 즉 복대리 선임했다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대리인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오히려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없는데 복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선임을 대리인이 했으니까. 그래서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종속된다 이 개념을 가지세요. 권한범위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지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대리 선임했다고 대리권이 소멸해요? 아니죠. 다음 건에는 여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 종속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복대리 이제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자, 복대리 153페이지죠. 그죠? 본인 갑, 대리인을, 복대리 병, 상대방 정 나오죠. 그죠? 수권행위, 복임행위, 대리행위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나오죠? 네,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했다. 아래 1번 보면 복대리 개념 나오죠? 양가로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이죠. 대리인이 선임했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인데 양가로 2번에 보면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양가로 3번 복대리는 언제나 뭐라고 나와요? 이무대리 그랬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다 이무대리예요. 왜? 변호사니까. 이렇게. 양가로 4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요. 대리권은 소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나오죠. 그죠? 나오죠? 나중에 대리인이 또 가야 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종속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종속되는 개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큰 이번에 복인권 유무 나오는데 120조죠. 그죠? 이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그러면 이무대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맨날 두 개 구분해서 공부했죠? 의무 혹은 법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무대리죠. 그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 부 동그라미, 승부죠.
승부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없는데 언제 가능하다고요? 승부 때만 가능하다. 승이 뭐다? 승낙, 부가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121조 책임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22조 보세요. 법정대리 복인권 나오죠? 법정대리 그럼 누구 생각한다? 친권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복인권이 있다죠. 그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붓동그라미 승은 없죠. 그죠? 승은 있을 수가 없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했을 때는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오세요. 이제 박스 3번에 뭐가 나오냐면 무권대리가 나오죠. 그죠? 네, 무권대리 나오죠. 자, 봐보니까 어쨌냐면 이제 결론. 복대리도 결국은 유권대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부동산이 팔려요? 본인 부동산이 팔렸죠. 그죠? 그래서 복대리도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제 무권대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죠. 무권대리.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어요.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재. 기본서에는 나올 건데 무권대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무권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라는 게 있는데 표현대리도 성격이 뭐냐면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라고. 표현대리. 무권대리. 그리고 자, 이 아래 세 번째 무권대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대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를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의미. 좁은 의미를 뭐라고 그래요? 협의 그러죠. 그죠?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협의의 무권대리가 뭐냐면 여기 봐보셔요. 철없는 자식 사례인데 자, 아버지 부동산인데 철없는 자식이 집에 있는 아버지 인감도장 가져다가 자기가 위임장 위조한 거죠. 위조해가지고 대리한 것처럼 꾸며서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한테 아버지 부동산 팔아먹고 가출하려고 한 사례 그거예요. 자, 이때 결론. 아버지 부동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 아버지는 아무 잘못 안 했잖아요. 혹시 자식이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부부간에도 별산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 났다고 그래서 부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연대보증에 도장 찍지 않나? 아셨죠? 별산제라고요. 하물며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책임지고 그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갑이죠? 친구 여러분 집 놀러 왔다가 인감도장 있는 거 보고 나쁜 마음에 몰래 훔쳐가서 어때요? 여러분이 위임인, 자기가 수임인 그래가지고 위임장 위조해가지고요. 여러분 부동산을 팔아먹는, 그죠?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책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부동산 안 팔린다고 여러분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요? 무권대리, 얘가 잘못했잖아요.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지느냐 그랬더니 우리 법에가 135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하든지 누가 선택하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설령 이행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갑이요 팔지 않는 한 어때요? 이행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돼서 결국은 뭘로 귀결되겠어요? 손해배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결국 누가 책임진다고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죠?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아셨죠? 자, 이렇게 가는 건데 표현 대리는 뭐냐 그랬더니 표현 대리는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찾아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데
무슨 회사 영업이사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든 대표이사든 이 사람들을 대표라고 그러고요. 회사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이사. 여기는 다 대리로 봅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위임장 없어도. 근데 이사 말고 뭐 부장, 과장 뭐 있잖아요. 그 아래 대리 있죠. 김대리, 이대리. 여기는 대리권 없어요. 아셨죠? 여기는 위임장이 없는 한 대리권 없다고요. 그러나 회사 이사는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요. 또 은행 지점장 있죠. 그죠? 직급이 설령 부장급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장이다. 혹은 뭐 무슨 총지배인이다.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리는 꼭 대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리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업이사라고 그래요. 영업이사라고. 그럼 대리권 있는 자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회사 보유분 부동산이 있는데 싸게 팔 때니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이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회사가 되겠죠. 본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맞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물어봤더니 이사 맞고 그 다음에 회사 보유분 부동산 팔려고 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회사 이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회사 부장이었어요. 부장인데 실제 사례에서도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뭐 과장, 차장, 부장들에게 이사 명함 찍어주면서 영업 좀 해와라 막 이런 경우 실제 사례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 아니었죠. 이사 아니었으니까 유권대리, 무권대리죠. 그죠? 그런데 마치 이사인 것처럼 대리인인 것처럼 뭐예요? 외관상 뭘로? 명함, 직함으로 그죠? 외관상 대리인 것처럼 보였고 그 외관을 누가 부여했죠? 본인 회사가 부여했잖아요. 본인이 부여했죠? 그럼 본인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유권대리,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지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했죠? 그럼 회사는 나한테 부동산 팔아야 된다. 아셨죠? 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자, 이제 봐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네 가지가 정리가 됐죠. 그죠? 대리는 제가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양이 많은데 이렇게 네 가지를 딱딱 끊어가지고요. 결론을 먼저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 아는 게 중요한데 네 가지 중에서 다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근데 딱 협의의 무권대리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말은 본인 부동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결론을 알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끊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끊으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봤죠? 유권대리 봤었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뭐 봤어요? 복대리 봤잖아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교재 같은 경우는 뭐 표현대리 먼저 나오고 협의의 무권대리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꿔서 나오고 그러는데 관계없다고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협의의 무권대리 하면 무슨 사례? 철없는 자식 사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져요? 무권대리인이 이런 책임진다 이랬죠? 끝이에요. 끝.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끝.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철없는 자식이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이미 다리 몽둥이는 네, 분질러 놨겠죠. 그죠? 분질러 놨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 기왕 이렇게 된 거 팔리는 것으로 하자 이럴 수 있다고요. 사후의 인정 이거죠. 사후의 인정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추인이 뭐라고요? 인정 이거라고 인정. 추인할 수 있는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할 수도 있고요. 병에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에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병이 어때요?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지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그러니까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것을 기하로
병에게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병이 정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 권리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니까.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지만 갑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다고요. 정에게도 이렇게 추인할 수 있어요. 인정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권대리 추인이에요. 무권대리 추인. 그럼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추인, 인정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 어쩌냐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을에게 바로 책임 물을 수 있지만 뭐예요?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팔 마음 없냐? 물어볼 수 있다고요. 왜? 추인할 수 있으니까. 추인할 마음 없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고한다는 것은 독촉의 의미가 있는 거죠. 독촉의 의미가 있고 뭐예요? 물어본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데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화살표 방향까지 머릿속에 콕콕 들어오진 않아요. 오늘 용어 들어보는 거예요. 추인. 추인할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다. 이걸 뭐라고요? 채고 이렇게. 자, 그런데 병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권대리라고 귀찮다. 이도 싫다. 없었던 일로 해.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회라고 그러는데 철회는요. 을에게 할 수도 있고요. 갑에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철회. 철회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눈도장 찍어봅니다. 철회는 세모예요. 세모. 세모. 제한이 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추인해버렸는데 철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인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요. 추인해버리면 처리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병이 처음부터 무권대림을 알았다 그러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공부하게 되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이 어쩐다고요? 철없는 자식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그 말은 본인 부동산 안 팔리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고 그랬죠. 그죠? 채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도저도 싫다. 뭐예요? 철회. 이렇게 할 수 있다. 철회는 제한이 있었다. 추인 전에만 하고 처음부터 무권대리 몰랐다. 그러면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철회는 세모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요. 아셨죠? 그리고 기억하라는 게 집에까지 기억하라는 뜻 아니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만. 아셨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싹 잊어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155페이지 펴보세요. 자, 박스 3번 무권대리 나오잖아요. 본인 무권대리인 상대방 나오는데 개념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그랬죠. 그죠? 자, 사례 보면 갑소유 땅 1,000평을 아들 을이 그죠? 위임장을 조작해서 병에게 매각한다는 계약을 맺은 경우인데 자,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1번 보면 뭐가 나오죠? 본인의 추인권 나오죠. 그죠? 자, 130조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요. 다만 추인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2조, 133조 뭐 이런 것은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양가로 1번의 추인이란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나중에 사후에 추후에 인정, 승인하는 것 그랬죠. 그죠? 무권대리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 추인도 이 유동적 무효의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양가로 2번 추인의 방법 의사표시라는 거고요. 양가로 3번에 추인의 상대방 그랬죠. 그죠? 추인은 무권대리인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가로 4번 추인의 시기 처리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추인의 효과 소급표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큰 2번에 뭐가 나오죠? 상대방은 철회권하고 그 다음에 채고권 나오죠. 그죠? 법조문이 뒤집어졌는데
131조를 먼저 보죠. 최고권 나오죠. 그죠? 대리권 없는 자가, 그죠? 을이죠? 을. 타인의 대리인으로, 철없는 자식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 병은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 갑에게 주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최고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뒤에 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위에 134조 철회권 나오죠. 그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죠. 그죠? 상대방 병은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때는 못하는 거고, 이렇게 제한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철회권, 양가로 2번 최고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3번 무권대리인 책임 나오죠. 그죠? 135조 책임이죠. 자, 1항 다른 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요.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랬죠. 그는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요? 표현대리가 안 나와 있죠. 그죠? 표현대리가 안 나와 있는데, 표현대리는 개념을 잡으세요. 항상 이렇게 대리는 4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인데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왜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관을 마치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명함직함을 줬잖아요. 그 명함직함 누가 줬어요? 예? 본인 회사가 줬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아셨죠? 이건데 그 표현 대리를 5분만 설명드리고 싶으실게요. 그 표현 대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그러는 거예요. 표시의 표현 대리 그러는 거예요. 말이 더럽게도 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게 뭐였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게 아까 명함, 직함을 준 사례라고 그랬죠, 그죠? 직함 준 사례잖아요. 근데 표현 대리는 3가지가 있는데 요건이 다 똑같아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저였죠, 그죠? 제가 어땠죠? 저는 무권 대리임을 몰랐죠, 그죠? 선이죠? 선이고 플러스 어땠냐면 내가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이사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과실이 없어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오늘 용어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126조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인데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방은 여기는 법조문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판례가 어차피 이것은 선이 무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고난 넘는 표현들이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자, 올권 행위를 한 거예요. 올권 행위. 무슨 말이냐면 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라. 즉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이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와 이런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위임장을 자주 안 써봐가지고요. 그 위임장 대비 목적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함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매매를 포함해서 포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잘못 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가가지고요. 이 대리인이 팔아버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버린 거예요. 소유권 이전했다. 팔린다 안 팔린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이제 상대방 입장에는 어때요? 서류 다 있잖아요.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대리인은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대리인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버린 것은 뭐예요?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무권 대리죠? 표현 대리라고요. 표현 대리지만 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마치 위임장을 잘못 써줘가지고 매매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어때요? 외관을 부여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오늘은 개념만 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중요한 것들 제가 1년 내내 똑같이 3가지를 적어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영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129조에 가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있어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있는데 자, 이것도 봐보세요. 똑같아요. 요거는 상대방 어찌해야 된다고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게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죠. 그죠? 자, 갑이요. 돈이 급해가지고 을에게 야, 부동산 좀 팔아와라. 위임장 줄 테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부동산 좀 팔아와라.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사는 친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위임장 들고 계약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야? 그랬더니 KTX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직 계약 안 했지? 그랬더니 미안한데 그냥 올라와.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이어. 숙권행위 철회. 그랬죠. 숙권행위 철회. 뭐예요? 대리권 소멸해버렸잖아요. 소멸해버렸죠? 근데 을이 이제 대리권 소멸했는데 야,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냐? 그런데 갑이 미안한데 그래도 올라와라. 그럼 숙권행위 철회 대리권 없단 말이에요. 근데 KTX 타고 내려가서 부산 도착했죠. 그죠? 근데 뭔 마음인지 그냥 팔아버렸어요. 가서 매매 계약 해버렸다고요.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 표현 대리는 팔리는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 정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왔어 하고 그죠? 전화 통화도 하고 왔다 갔다 한 대로 우리 얼마 하기로 했잖아 하고 계약서 쓰고 서류 가져왔어. 위임장 다 있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팔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 갑은 뭘 잘못했어요? 위임장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 그죠? 자기가 숙권에게 철회했으면 위임장도 다 회수해 버려야 이 대리인이 이제 대리권 소멸해서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위임장 회수 안 했으면 어때요? 외관상으로는 다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말이. 책임을 져라. 더군다나 을이 부산 내려가가지고요. 자, 대리권 소멸했으니 복인권도 없겠죠. 복대리도 없겠죠. 복인권도 없을 건데 복대리를 또 선임했죠. 선임해가지고 팔았을 때도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위임장을 회수하지 못한. 전부 뭐예요? 외관을 부여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외관 부여한 책임. 이렇게 3가지가 규정이 있어요. 즉 이처럼 대리인이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 대리라고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데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보였잖아요. 여기는 뭘로? 명함, 직함으로. 여기는 뭘로? 잘못 써주는 위임장으로. 여기는 뭘로? 회수하지 못한 위임장으로. 그랬죠? 이 세상에다가 본인이 얘는 내 대리인이야 하고 외관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 말.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표현대리. 그래서 결론을 아시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지만 누가 책임진다?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다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는 뜻이라고요. 이 결론을 딱 아시라고요. 대리에서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대리는. 안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있다가 이렇게 분명히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하고 다시 보면 또 여기서 또 보고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헤매요. 그래서 항상 대리는 4개로 딱 끊고 결론을 먼저 딱 장악하신 다음에 이것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본인 책임이다 그러면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는 뜻이고 무권 대리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뜻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뜻이고 이 결론을 아시고 하나하나 끊으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리 부분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